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천일문 완성, 문장 앞 부사구와 주어의 구별 파트를 같이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뭘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 지금 어떤 걸 공부하고 있었죠? 어떤 걸 공부하고 있었어?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구를 찾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어를 찾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쵸? 그러면 주어를 제대로 찾아내려면 주어가 어떤 녀석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다 보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냐? 이거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야 됐어요. 그치?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지?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는 품사와 문장 성분 이라는 걸 꼭꼭꼭 명심한 상태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왜? 품사라고 하는 건 단어야. 단어의 종류, 단어의 성질 이런 애들란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특정한 품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오케이. 그래야 그러니까 품사를 알아야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우리는 품사를 여러 개 공부하기로 했다. 몇 개만 공부하기로 했다. 몇 개만 공부하기로 했다. 몇 개? 네 개. 어떤 거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네 개만 공부하자고 했고요. 문장 성분도 많지 않게 몇 개만 공부하자. 네 개만 공부하자. 주어, 동사, 수로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만 공부하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 생각해 보셨으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요. 동사는 동사, 수로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부사는 아무 데도 못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하나 더. 형용사랑 부사 같은 애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이런 애들을 묶어서 수식어다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수식어는 수식어인데 형용사랑 부사랑 똑같은 애면 둘이 나눠 놓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자. 형용사는 누굴 수식해주는 애? 누굴 꾸며주는 애? 명사를 꾸며주는 애. 부사는 누굴 꾸며주는 애였어요?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애. 명사 빼고 다가 누군데? 우리 품사 몇 개 배웠다? 네 개 배웠다. 그럼 명사 빼고 다가 누구예요? 동사도 꾸며주고요. 형용사도 꾸며주고요. 또 다른 부사도 꾸며주고요. 오케이.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꾸며줄 수 있다? 절, 문장 전체까지 꾸며줄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주어야. 그런데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애가 누군지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쌤이 저번 시간에 어떻게 해줬어요? 명사류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었죠. 제가 명사를 포함해서 명사가 아닌데도 명사처럼 쓰이는 애들을 명사류다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자, 일단 명사나 대명사는 당연히 명사류에 포함이 되겠죠. 이건 볼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 중에 준동사라는 애들이 있다 그랬어? 준동사의 종류는 몇 개인데? 준동사의 종류는 세 개죠. 투부정사, 동명사, 마지막 분사. 오케이. 그런데 이 중에서 준동사 중에서 명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투부정사와 동명사밖에 없죠. 이 정도는 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명사로 된 절들도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다 그랬고요.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보자. 첫 번째, 접속사로 된 아이들. 접속사 어떤 거가 명사절을 만들 수 있다 그랬지? 대절이 만들 수 있고요. whether, if절이 명사절을 만든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 WH 단어들이 만드는 명사절도 있었어요. 크게 나누면 관계사가 만드는 명사절과
의문사가 만드는 명사절이 있다고 했었죠? 얘네는 단어가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쓰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사류는 이렇게 돼 있다.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는데 명사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 준동사, 명사절 얘네가 전부 다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데? 자, 준동사 중에서 투부정사는요. 펜이 얇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투부정사는요. 무슨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죠. 이 친구는 명사적 용법이랑 부사적 용법을 둘 다 가지고 있네. 동명사는 ing로 생겼죠. 동명사 자체는 명사로밖에 못 쓰여. 그런데 이 ing 꼴 중에 또 동명사 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그게 뭐였어? 분사였었잖아. 그쵸? 분사로 만들어진 분사 구문의 경우에는 뭐로 쓰이더라? 부사로 쓰이더라. 이 친구도 ing란 형태만 가지고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네. 그쵸? 자, 그런데 접속사 중에서도 whether, if를 보니까 얘네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명사절도 이끌 수 있지만 부사절도 이끌 수 있다고요. 아, 슬슬 열받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야? 우리 관계사 중에서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사들은요 또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랬네. 명사뿐만 아니라 뭐야?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이 뭐로도 쓰일 수 있다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고요. 슬슬 열받죠? 근데 하나 더 열받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부사류에 대해서 정리할 때 배운 게 있어요. 명사들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 today 같은 친구들은 명사뿐만 아니라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 그랬잖아. 아,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단어가, 내가 보고 있는 묶음이 명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쵸?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 이걸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문장을 쭉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모든 문장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명사가 앞만 앞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동사 바로 앞에 진짜로 중요해 보이는 명사 덩어리, 주어가 있다면 얘네는 전부 다 주어가 아닌 게 된다고요. 오케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뭘 찾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동사를 먼저 찾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통 부사가 앞에 튀어나오면요. 주어 동사가 시작하기 전에 뭐를 찍어주느냐? 컴마를 찍어주게 됩니다. 컴마를 찍어서 이렇게 한번 딱 갈라놓고 이야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분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근데 다만 우리 쉼표 항상 찍어줘요? 안 찍어줄 수도 있어요? 안 찍어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끼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꿀팁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읽으세요. 뭐라고? 공식이란 없어요. 여러 번 읽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앞에 부사구가 나올 수 있구나, 부사절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하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화 해봤자 틀릴 거예요. 예외가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한 채로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장. In an interactive real-time strategy video game.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앞에 in으로 시작했으니까 in은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 그런데 uninteractive 아직 형용사야. real-time 근데 컴마 찍혔으니까 얘가 명사는 아니겠다. strategy 얘 명사인데. 비디오 얘도 명사인데. 게임 얘도 명사인데. set 얘 명사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전치사 in에 걸려있는
전치사구란 걸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동사다 아니다. 동사가 아니겠다. 동사가 아닌데 동사의 과거형처럼 생긴 애면 누구예요? 이런 게 바로 과거 분사가 되겠죠. 혹시 아직 과거 분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사가 뭔지 모르는 문법 초보자분들께서는 분사를 먼저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추후에 고문관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분사나 투부정사와 같은 준동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여기에선 과거 분사가 후치 수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Set in the 26th century. 뭐래? 26세기에 set, 그럼 무슨 뜻이에요? 놓여진. 이런 뜻으로 먼저 해석해 볼게요. 놓여진 interactive real-time strategy video game. 상호작용적인 실시간 전략 비디오 게임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제가 방금 뭐라고 읽었겠어요? set 그러면 동사로 놓다, 두다란 뜻이잖아요. 그쵸? 저 그래서 일단은 놓여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해석해보니까 어때요? 26세기에 놓여진? 이상하죠? 이상하죠? 자, set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뜻을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뜻들을 연상해 가면서 알아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연기하시는 분들 어디서 연기해요? 세트장에서 연기한다 그러죠? 그 세트가 이거예요. 뭐뭐를 배경으로 하다. 오케이? 그럼 set,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배경으로 되는, 배경으로 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26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상호작용적인 real-time strategy video 게임이 게임 안에서 hundreds of thousands of players, hundreds of 그러면 수백의, thousands of 그러면 수천의 players, 그 플레이어들이 spend 소비합니다. 뭐를? up to 80 hours a week. up to 그럼 뭐뭐까지란 뜻이죠. 마치 형용사처럼 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80시간까지도 썼어. 얼마에? a week. 일주일에 80시간까지도 써버렸다는 거야. 어디에? fighting. 싸우는 데에 쓴 거죠. interspecies battle. 어디에 싸우는 거야? interspecies. 인터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두 개 이상이라는 뜻이잖아. 그쵸? 다종족 전투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For dominance and survival. dominance, 지배와 survival, 생존을 위한 interspecies battles. 그럼 뭐라고? 종족 간 전투, 다종족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서 주당 80시간 이상을 사용했다고요. 오케이. 자,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아마 스타크래프트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우리 수거 하나 체크해야죠. spend 다음에 돈이나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on이나 in이 생략된 다음에 ing가 나오면 문법적으로 돈, 시간이 목적어가 되고요. 오케이. 해석을 해보면 동사 하는데 돈이나 시간을 사용하다, 소비하다, 이런 뜻이 돼요. 오케이. 종종 이 수거가 문법책에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이라는 챕터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파트들은 꼭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ing는요, 동명사예요? 아니면 분사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은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배웠으니까 이거 동명사야 라고 알려주셔요. 그쵸? 그런데 옛날에는 on이랑 in을 붙여줬나봐.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on이랑 in을 거의 생략을 해버리고 안 쓴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없으면 뭐만 남아있어요?
ing만 남아있지.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없잖아요. 마치 부사처럼 떠돌고 있잖아. 그렇죠? 저는 얘를요 부사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는 동명사가 아니야. 얘는 분사예요. 오케이? 분사 중에서도 분사구문, 우리가 배웠던 그 부사절을 이끄는 분사구문이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일관적이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법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In a village. 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왔어. 오케이, 괄호 쳐버려. 마을에서인데 어떤 마을에서? Where? 관계? 부사가 나왔네. 그럼 일단 괄호 쳐야겠죠? Where the houses are grouped. 집들이 grouped. 그룹이 짜여져 있대, 묶여 있대. 어떻게? Closely together. Closely, 가깝게 together. 함께 이렇게 그룹 지어져 있는 마을에서는 보니까 뒤에 53% of the visiting between families. 주어가 튀어나와 버렸네. 그럼 여기까지 끊어야겠네요. 오케이? 보면은 자, 집들이 가깝게 함께 그룹 지어져 있는 마을에서는요. 53%의 visiting 방문이 근데 누구 사이의 방문이야? Between families. 가족들 사이의 방문이 was 있었습니다.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그러면 매일 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ay on a daily basis 그럼 무슨 뜻일까? pay면 지불하는 거죠. 근데 매일 지불하는 거잖아. 하루하루 지불하는 거니까 일당으로 지불하다. 일당으로 지불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야?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가족 간의 방문, 가족 간의 왕래가 53%면 많았다는 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게 많다는 건 적다는 건지 아직 모르겠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Whereas 그러면 뭐뭐하는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뭐한 반면에? In a settlement. in a settlement. settlement라 그러면 정착지 이런 뜻이죠. 정착지에서는 어떤 정착지? Where the houses are spread out. 집들이 are spread out. spread 그럼 무슨 뜻이야? 퍼뜨리다 이런 뜻의 동사잖아요. 수동태로 쓰였고 out 강조하는 표현까지 붙었으니까 완전히 흩어져 있는 이 정착지에서는 only 34% of the visiting 오로지 34%의 방문만이 was on a daily basis 매일 있을 뿐이었어요. 무슨 뜻이야? 자 closely together 한 친구들은 어떻다고? 53%가 매일 방문했다고. 그런데 spread out 돼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몇 퍼센트였어요? 34 그러니까 34%만이 매일 만났다고요. 그런데 34 앞에 뭐가 붙었어? only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숨겨져 있는 뜻은 뭔 거야? 겨우 34%만 무려 53%가 매일 방문했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오케이?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자, 여기 only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34%를 설명했잖아. 그쵸? 그런데 spread out이랑 분명하게 반대되는 것 같은 together 이란 표현이 앞에 나왔잖아요. 얘는 53%라며. 이 53%는 작가가 많다는 의미에서 쓴 거예요? 적다는 의미라고 쓴 거예요? 많다라는 의미로 쓴 게 되겠지. 왜? 얘는 겨우라고 말을 했는데 얘랑 반대되는 친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반대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 비교하는 표현이 나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compare and contrast, 비교와 대조 패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 앞으로 우리는 각각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대충 together, spread out, 반대겠네. 아 그럼 이거 반대되는 표현이겠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유추해가면서 독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맨날 독해 표시할 때 초록색으로 표시하죠? 이렇게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내신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분들이 있다면 내신 지문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복습하실 때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뭐만 보는 거야 먼저. 얘만 보시는 거예요. 내 내용이 떠올랐다. 이것만 보고 내용을 줄줄줄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서술형 대비하기 전까지는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닌 거야. 이것만 보더라도 내용 다 맞출 수 있거든.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Every year, 매년 끊어 millions of young people, 수백만의 어린 사람들이 finish, 마칩니다. school, 학교를 마친대. 그쵸? 졸업한다는 뜻이죠. feeling, ing 나왔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는데 뭔가가 더 나왔어. 그럼 뭐야?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죠. 근데 ing는 동명사면 명사고 분사면 형용사일 텐데 갑자기 부사로 쓰였다고? 이거 뭐야? 아하, 바로 생각해내셔야죠. 분사 구문이죠. feeling, 느끼면서 뭐를 full of confidence,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는 걸 느끼면서, 즉 충만한 자신감을 느끼면서 and 그리고 arrive, 동사 나왔네.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란 걸 알아야겠죠. 도착한데 in the workplace, 직장에 도착하는데요. only to find, 자, to 부정사가요. 부사적용법으로 사용될 때 생소한 표현 중에 결과적용법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결과적용법이 사용됐다는 걸 알려주는 힌트 중 하나가 뭐냐면 이 only예요. only가 사용되면 100%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결과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하냐면 결국 뭐뭐 하게 되다. 혹은 뭐뭐 했음에도 뭐뭐 하게 되다. 앞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국 뭐뭐 하게 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to find out, 도착해서 발견하게 된대. 뭐를? How much they don't know. How much, 얼마나 많이 they don't know, 그들이 모르는지를, 알고 있지 않은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자신감이 넘쳐 있었는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 어떻게 된다? 아,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보통 군대 갔다 오면은 다들 이런다고 하죠. 군대에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나와보면 학점도 똥이고 취업도 안 되고 뭐 이러다가 자존감이 죽는다고 하는데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잘 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야죠. Every year, 그러면 원래는 year 명사잖아요. 그런데 명사가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보통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부사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장 쭉 해석해 볼게요. due to, 그럼 무슨 뜻이야?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뭐 때문에? lack of understanding, 이해의 부족 때문에. 뭐에 대한? of cultural differences in expression, 표현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차이점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interpretation, 해석인데 of non-verbal behavior, none 그러면 없는 거고 verbal 그러면 구어의 이런 뜻이죠. 비구어적인 행동의 해석이 maybe 어떻게 될까?
이해를 못한다 그랬으니까 inaccurate. 부정확해지기도 한다. In addition to verbal communication. In addition to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죠. 뭐뿐만 아니라 verbal communication. 구어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구어적인 행동의 해석조차도 부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왜 때문에? 뭐 때문에? 표현에서의 문화적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됐죠? 자, 여기 보니까 due to가 나왔네. due to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일종의 인과 표현이겠죠? 몇 강 안 했는데 이제 슬슬 지겹지 않아요? 자, due to A, B라고 하면은 A 때문에 B 했다잖아. 그러면 A면 B다 라고 이해하셔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cultural differences에 대한 뭐가 부족해서 understanding이 없어서 뭐를 일으키게 된다고? interpretation을 inaccurate하게 만든다고. 근데 뭐에 있어서의 interpretation이에요? non-verbal, 비구어적인 애들이랑 verbal, 구어적인 행동들의 해석에 있어서의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케이? 내신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15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네. The impressive gain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그러면 impressive, 인상적인, 상당한 gains, 이득이죠. of environmental regulation, 환경적인 규제의 인상적인, 상당한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끊어 new and more subtle sources of pollution and better methods of detection. 여기까지가 다 좋아하네요. 새롭고 더 많은 subtle 그러면 미묘한이라는 뜻이에요. subtle 아니고 subtle입니다. 미묘한 원천들인데 of pollution, 미묘한 오염원들과 and better methods of detection, 더 나은 detection, 감지 수단들이 have made, 만들고 있어요. us, 우리가 aware, 깨닫도록 만들고 있죠. 인지하도록 만들고 있죠. 뭐에 대해서? The broad scope of our pollution problems. The broad scope, 넓은 범위야 of our pollution problems. 우리의 오염 문제의 넓은 범위들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무슨 뜻이야? Environmental regulations 덕분에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상당히 해결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고도 더 미묘해진 오염원들과 그리고 오염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가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훨씬 더 많은 범위의 환경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독해에서의 알아야 되는 거 in spite of가 나오죠. in spite of가 나오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니까 전형적인 comparison and contrast, CNC 패턴이에요. 대조 비교 패턴.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랬다. 오케이? 그러면 environmental regulations는 impressive gains,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그쵸?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쩌구가 더 많은 환경 문제들을 인지시키고 있다라는 건 좋은 현상이라는 거야, 나쁜 현상이라는 거야? 나쁜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심도 있게 독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16번 바로 해석해 볼게요. with access, 접근을 가지고 어디 쪽으로의 접근? to 동그라미 a whole range of discounts. whole range of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전반적인 discounts,
할인들 쪽으로의 접근 덕분에 접근해가지고 어디에 있어서 on numerous facilities, numerous 상당히 많은 facilities 시설들이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시설에 대한 그 전반적인 할인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컴마 여기 다 제껴 버릴게요. Students 학생들은 can save 아낄 수 있습니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A good amount of money 많은 양의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야? Whole range of discounts on numerous facilities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돈을 모을 수 있다고요. 이 선생 또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빰빠밤. with라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과의 표현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있는 덕분에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했죠? cause and effect 인과 표현이죠. 오케이? 이 접근권 덕분에 돈을 벌 수 있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니까. 됐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여기 including 나왔네요. 제가 including이랑 계속 묶어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such as였죠. including이나 such as는 뒤에 예시를 가져오게 된다. 이 예시는 무조건 꼼꼼히 읽어라? 아니라 그랬죠. 저 방금 이 부분은 안 읽고 지나갔잖아. 그쵸? 앞에 내용이 이해가 됐어. 그러면 뒤에 나오는 including 이하는 꼼꼼히 읽어야 된다? 대충 읽어도 된다? 대충 읽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앞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꼼꼼히 읽어라.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자, facilities에 대한 할인 혜택들 덕분에 돈을 벌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facilities가 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뒤에를 봐요. A sports center. 여기에 헬스장. A health center. 헬스센터, 의료센터. Theaters. 극장들 and museums. 박물관들. 아, 이런 게 시설이구나. 이런 게 facilities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됐죠? 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uring the 18th century, 18세기 동안에 the majority of industries in Europe, 유럽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산업체들이 still relied on, 여전히 의존해 왔어. 어디에? Wind and water power, 풍력과 수력에 의존해 왔죠. 오케이. As well as 나오면 제가 뭐처럼 보자 그랬죠? 마치 전치사처럼 보자 그랬어. 묶어볼까요? As well as horse and manpower. 말과 manpower, 인력뿐만 아니라 바람과 물의 힘, 풍력과 수력에 의존해 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To drive, 운영하기 위해서, 몰기 위해서, 뭐를? Their small machines. 그들의 작은 기계들을 몰기 위해서 뭐에 의존해 왔다고? 풍력과 수력에. 뭐뿐만 아니라 말의 힘과 인력, 노동력뿐만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18세기가 됐고 이제 산업들이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건적인 수단들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18번 문장으로 갑시다. In the developed world, 발전된 세상에서는 the widespread of use, widespread, 그럼 널리 퍼진 이런 뜻이 되겠죠? 널리 행해지는 사용이야. of water-based toilets, water-based toilets, 물 기반의 화장실이니까 뭐 수세식 화장실 정도가 되겠죠? From the mid-19th century, 19세기 중반으로부터 시작된 수세식 화장실의 널리 퍼진 사용이 meant, 의미했습니다. 뭐를? that 이하를. extensive connected systems of sewage pipes sending the outflow into sewage processing plants. 엄청 길죠? extensive, 더 광범위하고 그 connected, 연결된 systems, 시스템이야. 뭐의 시스템? of sewage pipes. sewage 그러면은 하수, 하수 이런 뜻이거든요. 하수 파이프의 시스템이야. 뭐 하는 하수 파이프야?
sending the outflow. sending the outflow. outflow가 무슨 뜻이야? 딱 보니까 flow 나오고 out 나오잖아요. 흐르는 건데 바깥으로 넘쳐나는 거니까 유출물, 넘치는 애들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야. 어디로? into sewage processing plants. sewage 그러면 하수, processing 처리, plant 그럼 원래 공장이라는 뜻이죠. 하수 처리 공장으로 이 분출물들을 보내는 파이프 시스템이 were built.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in cities. 도시들에.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뜻이야? 선진국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건 19세기부터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이미 그때부터 뭐가 갖춰져 있었다? 하수처리 시설과 하수처리 시스템, 파이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One morning. 어느 아침에 명사가 부사처럼 해서 사용이 됐네. I was suddenly disturbed. 나는 갑자기 disturb 그런 무슨 뜻이야? 불안하게 하다, 혼란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Suddenly disturbed. 나는 갑자기 불안해졌어. By a fire alarm. 불 알람이니까 화재 경보가 되겠죠. 화재 경보에 의해서 불안해졌어. 그런데 어떤 화재 경보야? mingled. mingle 그럼 느낌이 어때요? 약간 막 mingle 이럴 것 같지 않아? mingle 한번 읽어보세요. mingle 그러면 얽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mingled with니까 얽힌 정도가 되겠죠. mingle은 원래 얽히게 하다. 뭐가 얽혀있는 알람이야? The shouts, 비명소리죠. And footsteps, 발자국이죠. Of people, 사람들의. 막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급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탈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disturbed 됐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자, each time 이렇게 돼 있네. 여기서 수거 하나만 알아갑시다. each time 혹은 every time 그러면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의미가 돼요. 뭐뭐 할 때마다. 근데 뭐뭐 할 때마다잖아. 얘는요 일종의 접속사예요. 제가 이따가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Each time you encounter something new. 네가 새로운 무언가를 마주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무언가 such as 와 같은 새로운 무언가를 마주할 때마다 your brain 너의 뇌는요 tries to record 기록하기 위해 노력해요. 뭐를? much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오케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하면서? ing 동그라미 pay attention to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집중하다는 뜻이죠. closer attention to it 더 가까이 더 가까운 집중을 보내면서 그것에 더 집중하면서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애들은 뭐 하게 된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려고 한다고요. 최대한 집중하면서. 오케이? 이해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왜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도 그래요. 게임할 때도 뭐 새로운 패치 나오고 그러면은 내가 몰랐던 게 막 나오고 막 지금까지 없었던 게 나오고 그러면 훅 집중하죠. 이것도 일종의 그런 현상이에요. 제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문법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야. 근데 투부정사에 대한 뻔한 얘기만 계속해요. 그럼 여러분 집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제가 투부정사에 대해서 좀 어려운 거, 좀 새로운 거, 좀 신기한 거, 좀 색다른 걸 설명하면 훅 집중했다가 뭐 다른 설명 다시 들어가면 또 집중 풀렸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도요. 익숙한 건 집중이 안 돼요. 새로운 건 빡 집중되는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알았던 것만 계속 봐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죠. 자료의 형태를 바꾸면 돼요. 자료의 활용 방법을 바꾸면 돼요.
무슨 뜻이야? 같은 독해 지문을 내신에서 공부하더라도 처음에는 쭉 해석하면서 넘어갔었죠. 첫 번째는 해석을 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뭐랑 뭐는 반대돼 있고 얘는 좋은 거야, 얘는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처음에는 번역을 위한 공부를 했지만 두 번째는 정리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이 자료만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방식만 바꾸더라도 뇌가 새롭게 굴러가게 되고요. 네 번째, 이 지문만 계속 보는 게 지겨워.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이거 서술형에 나올 것 같아. 이거 서술형에 나올 것 같아. 이런 문장들을 뽑아서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만 봐. 한동안. 그러면 또 새로운 자료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또 이게 또 눈에 익여. 이게 지겨워졌어. 그럼 어떻게? 다시 1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료의 형태나 활용 방법을 계속 바꾸는 게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어 내신 자료 사이트 중에 아인카, Our English Academy 이런 곳에서 워크북이나 보충 자료를 막 여러 가지를 제작해서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겠지. 아니 지문 한번 외우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들을 계속 풀어봐야 돼? 왜겠어요? 자료의 형태와 활용법이 계속 바뀌어야 우리의 뇌가 계속 굴러가기 때문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건 공부 팁이었습니다. 이 구문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여기까지 해석은 다 됐어요. 그쵸?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each time 같은 친구, 생소하죠? 이 친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명사 자체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봤지만 지금 뭐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명사가 마치 접속사처럼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 거죠. 자, 딱 5개 표현만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The moment, momen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instant, minute, minute 아니에요. minute, second. 딱 봐도 무슨 뜻이야? 그 순간, 그 즉시, 그 분, 그 초, 딱 그 지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by the time 이라고 하면 뭐뭐 할 때쯤, 뭐뭐 할 무렵 이런 뜻이 되고요. 세 번째, the last time 혹은 last 대신에 next를 사용하면 지난번에 뭐뭐 했을 때 next를 쓰면 무슨 뜻이겠어요? 나중에 뭐뭐 할 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번째, each time이나 every time을 쓰게 되면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의 의미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이가 마지막이에요. 저도 손 아파요. anytime 이라고 하면은 뭐뭐 할 때면 언제든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표현을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설명을 만들어 보세요. 뭐 여기에 관계부사 대시 생략된 거라는 둥 등등등등. 그렇게 이상한 설명 아니니까 한번 타당하게 설명을 만들어 가면서 이 부분을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딱히 다뤄드려야 될 문법이 많이 없어서 생각보다는 진도가 좀 빨리 끝났어요. 그래도 제가 잡설도 많고 뭐 약간 말을 더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한 단원당 40분에서 60분 사이로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사구 주어의 의미와 범위 파트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요. 단어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